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바쁜 날이에요. 오전에는 서초동 형사재판에 갔다가 예, 예. 오후에는 뭐 안 올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뭐 출석한다고 하면 3시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정인데요. 예.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법 갑질이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예. 비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정인을 뭐 한 10명 정도 신청하면 3명만 받아들인다든지.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오후에 3시로 좀 1시간은 늦춰졌지만 그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방어권은 소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한 나라의 국가 원수고 그런 분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방어권을 보장해서 본인의 그 통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그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 김기현 전 대표께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예. 사법 갑질이다, 네. 정치 테러다 정치 이런 테러다. 비판을 했는데 그 이제 이런 비판은 저희들이 뭐 김기현 전 대표께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좀 거의 공감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뭐 탄핵 불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현재의 그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부분은 절대로 저희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어제 뭐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도 예.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대통령이 물론 잘못된 비상을 했어요. 예.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상적인 절차,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심판을 해달라는 요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국민 모두가 납득할 예. 수 있긴 그럼 해야 왜냐하면 되니까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불복하지 않고 따른다 하더라도 또 심리적인 또 승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특히 우리 보수 강성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의사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또 네. 보수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럴 때일수록 더 헌재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한다는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이 예. 다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 홍장원 전 1차장은 두 번째, 예.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건강 때문에 좀 못 나올 걸로 보였는데 나오겠다라는 예. 의사를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못 나오다가 이번에 오늘 또 나오게 되는데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조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죠? 검찰 조서에 다 담겨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에게 6번이나 전화를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 네. 조서에서는 예.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장원 전 1처장이 이제 1처장 같은 경우에 그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 예. 메모를 적은 위치가 그게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뭐, 의혹은 제기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체포조의 명단들이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지호 청장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합쳐지면 네. 체포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더 신빙성있게 밝혀질 것인데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회를 통제하려고 봉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서 유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조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신빙성 있게 설명이 되고 정황이 그렇게 좀 인정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군이 투입됐다는 자체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질서 유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홍장원과 조지호의 이 출석은 너무 중요하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가 네. 과연 좀 정당한 절차였느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그 가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좀 국무회의에 좀 흠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일관된 설명이에요. 설명이죠.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또 어찌 보면은 그 이 내각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하실지 기존의 발언과 어떤
식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늘이 10차 변론기일인데 예, 예. 오늘 이후로 추가 기일은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어요. 예, 맞아요. 오늘 기일이 예. 마무리될 때쯤에 다음 일정에 대한 공지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는 게 뭐 대체로 이제 여론인 것 같고 3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잖아요. 예. 뭐 국민의 일각에서는 이거를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용이 될 수도 있으니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물밑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에서는? 좀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강성지휘청의 바람이라든지 뭐 보수 결집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장원의 그런 어떤 진술들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맞는데 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국회라는 그 기관은 사실 이 비상계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 일단 군이 투입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죠? 예,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의결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고 또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이런 부분들도 말끔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걸 이제 탄핵 기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 물론 기대를 하는 경우도 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요.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잡는 희망은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1심 2개 나온 경우도 예상 밖의 결과들이 좀 나왔다 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한 실형이 나오고 네, 위정교사는 이게 무죄가 소명된다고 봤는데 나오고. 예, 이 예.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이거 대법 이 1심, 2심 여기 나오는 결과들이 너무 좀 의아하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경우도 1심은 실형이 나왔는데 2심은 무죄. 네, 이거 정말 이 재판의 결과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과 다르게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이런 어떤 변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많이 하고 여론도 살피고 이러면서 기각할 수 있지 않겠나는 희망은 가지는 거죠. 예. 우리 보수 지지층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변론기일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4월 18일에 문영배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발의를 했는데 조건부 임기 연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또 이 시점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네. 문영배, 이미선을 좀 핀포인트해서 이 사람들 임기를 연장해주는 법안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해석이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목적이. 해석 정도가 아니라 예, 우리 뭐 노원지 앵커님 말씀하신 그 해석이 저는 맞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6년으로 딱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뭐 마음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명이 잘 안 되면 그럼 앞으로 이게 과연 안정성 있게 헌법재판소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예.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지명을 막고 그럼요. 뭐 이 사람들 임기 더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면요. 지금 비상계엄 일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이제 석 달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근데 6개월을 연장한다? 이거는 정말로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8인 체제에서 6인 이상 찬성해야 되죠. 예. 근데 문영배 재판관과 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100% 그렇게 탄핵을 인용할 재판관이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성향이 좀 예. 드러났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론에서도 드러났고 성향이. 우리가 그리고 이제 헌법 재판관들은 또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걸 우리가 나름 좀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하는 부분을 고루 이제 넣는 건데 고루 넣어서 예. 비율이라도 좀 이제 맞게. 이분들이 문영배 대행이나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 쪽으로 재판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면 떠나게 되면 예. 확실한 투표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 탄핵을 이런 탄핵의 기회를 얼마나 지금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냈다는 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너무 좀 목적이- 속이 보이죠. 속이 보이는 예, 법안 예, 발의였다. 예, 네. 정성욱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 책 예. 출간 앞두고 예. 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기사화가 많이 되고 좀 나오네요. 이거 예. 책 내용은 나오면 안 되는데. 책 내용을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책의 그거를 내용은 했을까요? 지금 사실상 뭐 저희 쪽에서 정말 이거는 극비입니까? 아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네. 설사 아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도 예. 뭐 기사의 추측성 기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음. 그만큼 또 좋게 보면요.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죠. 예. 관심은 확실히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출간일이 2월 26일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고. 근데 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1년간의 얘기들이 담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도 담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 내용도 약간의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맞냐 이런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할 수는 있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대표하고 최근에도 또 그런 일로 소통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뭐 피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눈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고 실망했던 부분들. 네.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동훈이 우리 당을 살렸다. 계엄 해제를 비상계엄, 예, 그 예. 부분은 정말 영웅적인 그런 평가까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보수의 이 여론들이 좀 강성지지층의 여론이 보수의 여론인 것처럼 너무 지금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온건 보수와 중도의 이 목소리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야 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충돌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면 빨리 대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기다리고 만약 한 대표가 이런 재개를 하게 된다면은 그 2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혼란한 시간들을 수습하고 받아들이고 또 일정 부분 어떤 서운한 마음들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재개를 한다면 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을 이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어차피 탄핵 인용은 3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예. 하고 있기 탄핵 때문에 심판 결론은 뭐 예, 3월 나온다기 중순 때문에 정도? 네. 지금 타이밍이 맞다 생각하고요. 예. 최근 출간은 지금 26일부터 이제 책을 볼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책을 매개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이제 그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북콘서트라고 표현하면 맞는 건가요? 그게 하나의 방안 중에는 하나죠. 네. 그냥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뭐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2월 말이냐 3월 초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26일날 출간되면 또 그 책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간들도 조금 가진 후에 3월 초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뭐 책 출간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냐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출간되는 날쯤에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과 의견과, 예. 이게 책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느 정도 책 내용을 관해서 막 갑론을박이 벌어진 이후에 나와야 된다는 3월 초. 의견. 두 개가 나뉩니다. 이게 예. 주변에서도 아직까지는 예, 좀 예. 그 논의 이야기가 중이시군요. 같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복귀 방법을 책으로 잡으신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뭐 의원님한테 설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뭐 2달 동안 저도 함구를 했지만 예. 대표께서 그때 떠나시고 나서 한 번씩 소통할 때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지만 내용은 절대 밝히지 않죠. 그렇지만 네. 뭐 지금 그 2달을 뭐 하고 지내는지는 참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좀 그래 가까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래 이 비밀 이런 좀 말을 지켜줄 수 있는 분에게 네. 몇 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책을 쓴다는 것은 저도 알았는데 그 책을 쓰는 과정이 전 딱 듣는 순간에 책을 쓰고 있다는 말 듣는 순간에 아 이거 정말 괜찮구나. 예. 대표께서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 책은 본인만이 아는 이야기들을 써야 되니까 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한 대표를 조직부총장으로 옆에 같이 있을 때 느낀 거는 그 14일간의 시간이 거의 한 1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예. 이렇게 14일이 길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예. 당대표 물러날 물러나실 때까지. 근데 그 시간에 대표가를 지켜보면서 네. 그 수많은 결정과 고뇌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풀려 나온다면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도 한 대표를 바라보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또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그 뭐 1년간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14일간의 그 이야기가 거의 뭐 핵심입니다. 14일간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책에서의 핵심. 핵심이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14일은 과거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 이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담 형태를 통해서 예. 비전과 생각과 미래를 밝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책이 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셔서 예. 책 내용이 공개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복귀 소식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진퇴 판단 못하는 장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준다라거나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렸다. 예.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한 대표 책이 또 보수 분열을 일으킬 거다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만 결집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보수도 다 결집하는 게 아니지만 네.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분들이 다 보수가 결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수도 다 결집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보수가 다 결집해 주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봐야 됩니까? 예. 중도 가야 되죠. 중도 가야죠. 그 중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가 볼 대표도 때는? 예. 중도 보수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 무리하게 우클릭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 전 대표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데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장수가 뭐 진퇴를 결정하는 것에 이야기하는데 양쪽에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더라도 예. 결국 승패는 나죠. 네. 그럼 한 명의 장수는 진퇴를 잘 결정한 거지만 네. 한 명의 장수는 진퇴를 잘못 결정하는 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음. 장수라고 진퇴를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그 결정을 본인이 이렇게 여기서 진퇴를 결정했을 때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장수라 하더라도 진퇴 시점을 놓칠 수 있는 거고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를 하는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되는 분이 당의 대표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정치를 재개하는 부분을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한동훈 대표 함께하는 분들까지 합쳐야 우리 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예. 그분들의 마음을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음. 저는 중진 분들 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혹시 보면은 보수 지지층 중에 지금 뭐 결집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과 뭐 배신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예, 혹시 뭐 이런 의원들의 평가 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지지층 사이에서 본인을 배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저는 뭐 얘기하신 게 배신자라는 있을까요? 이야기까지는 뭐 좀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좀 일부인 것 같고요. 예. 분명한 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다, 네.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 지역구를 가더라도 제가 부산 진구 갑인데 그 부산 진구 갑에서도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나왔을 때 정말 열렬히 환영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들어보면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이 과정에서는 한 전 대표가 좀 성급했다든지 또는 한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왜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이재명은 더 나쁜데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공짜로 주는 식으로 하는 데서 한 대표가 앞장서서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요리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이거는 공감해요. 한동훈 전 대표든 어느 후보든 그래도 우리는 후보를 만들어내면 이분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네. 그분이 과연 누굴까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한 전 대표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의 예.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한 전 대표의 그런 부분들이 박근혜 트라우마의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우리 보수 계멸을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몸소 느꼈던 우리들의 네. 마음을 한 전 대표가 좀 헤아려야 되는데 예. 왜 이런 결정들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지금 소신 있게 했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참고 버티고 이래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전 대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예. 또 이번에 나오시게 되면
그렇게 서운하고 실망했던 마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만약에 복귀를 하시면. 어차피 뭐 예. 재개하게 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당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고 중도 보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중도 보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예.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우리는 진보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뭐 또 난리가 나겠죠. 그다음에 지금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는 진보 중도 정당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정성국은 정성국이잖아요. 정성국으로 살아야지 그 이름이 앞에 성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문재인을 거쳐서 온 그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 역사에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인정하고 있는 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을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쉽게 표현해 버리는 부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진짜 다급하긴 다급하구나. 다급해서 와, 이거 막 던지는 거다. 이 완전 어찌 보면 정권이 나에게 그냥 넘어오는구나 하는 이런 희죽거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반전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와,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생각에 이제는 뭐 우왕좌왕하는 거죠. 뭐라도 뭐라도 한번 이슈화시키고 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좀 줄이면서 이재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실착이 나오고 악소가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